모의고사. 제 생각엔 요거 한 3주 내로 끝낼 거예요, 이 책.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문제를 보던가. 요거 여러분들 24회 끝나는 거 봐서 평가원 문제를 1학년 걸 할지 2학년 걸 할지 그건 이제 그때쯤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교지에 글을 쓰기 위해 한 면담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교지에 글을 실을 거예요. 쓰기도 있고 면담을 할 겁니다. 말하기, 듣기, 화법도 있고요. 한국구 교지 편집부 기자입니다. 햇살 도서관 사서입니다.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 교지에 소개하려고요. 이게 목적이네요. 햇살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추천을 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소개해 준다니 고마워요. 학교 주민들 SNS 햇살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 아마 책 편지 때문일 거예요. 이 서비스가 특히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아요. 책 편지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신청 방법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진행 과정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서는 지금 이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네가 궁금해한 게 이거냐? 라면서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거를 직접 다시 확인하는 거지. 네, 책편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책을 통해 어떤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지 신청서 작성하고요. 저희들이 책을 추천합니다. 선정한 이유를 적은 편지와 함께 신청자에게 드립니다. 일종의 개인 맞춤 서비스죠. 와, 이 사서 선생님들 죽어나겠는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어떤 도움을 주고 싶었나요? 방금 학생의 대사는 어떻게 해요? 앞선 사서의 대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세요. 요거지. 우리는 많은 고민 속에 살지만 그 답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고민을 해결하는데 책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책편지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려움이 없으세요? 아이고, 힘든 건 힘들어요. 하지만 서비스를 즐겁게 이용해줘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모습만큼 마음도 따뜻하네요. 자, 도서관은 어떤 곳입니까?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경험하는 곳입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지문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네가 궁금한 게 이거야? 상대방의 질문 의도를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B에서는 학생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1번의 답은 몇 번? 10. 자, 여기 이 부분 볼게요. 책 서비스 어떻게 해요?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야? 네가 묻고 싶은 게 그거야? 아니요. 그거뿐만이 아니라 전체 진행 과정도 궁금해요.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야? 네가 궁금한 게 뭐야? 학생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고 B에서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요?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이 제일 좋겠네요. 괜찮을까? 네. 다음 2번 보러 갈게요. 면담을 바탕으로 학생이 글을 쓸 겁니다. 학생이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책과 마음이 닿는 햇살 도서관. 도서관은 책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책과 마음이 닿는 햇살 도서관. 도서관은 책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햇살 도서관은 책 편지 서비스를 하는 도서관 마을. 인자하신 인상의 사서 선생님의 편 설명을 받으면 책 편지 서비스는 햇살 도서관의 신청자의 고민 해결에 맞는 책을 골라주고 이유를 적어주는 개인 맞춤 서비스. 책을 빌리는 곳 이상이다. 방문객들을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사서 선생님 덕분에 호응을 얻고 진로 탐색이나 교우에 문제가 있는 한국고 학생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민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번. 사서에 대한 주관적 인상이 있어요? 있어요. 인자한 인상. 저 선생님 되게 인자해 보여. 있지. 2번. 책편지 서비스가 도움이 될 만한 대상을 구체화해서 교우 진로 탐색이나 교우에 고민이 있는 한국고 학생들. 2번 괜찮아.
3번. 마지막 질문에 대한 사서의 답변 중 일부.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입니다. 그 말 인용했고 책 편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방법을 제시해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 신청 방법 있어요? 이게 어디 있어? 여기 신청자의 고민을 어쩌고 책을 골라주고 이유를 적어줍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청 방법이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답은 4번. 면담에서 학생이 사서에게 언급한 주민들에 대한 반응, 주민 반응들 있어요?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있죠. 답은 4번. 데스크. 다음 요 3번 문제는 아이쿠야 이것만 해도 문법 할 때 1시간 잡아먹을 수 있는 건데 자 확인할게요.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주어 알아요? 주어? 쉽게 이야기하면 이가 깨서 붙을 수 있는 말. 서술어 알아요? 서술어? 쉽게 이야기하면 뭐뭐뭐뭐 다 형태로 끝날 수 있는 것들. 문장에는 주어 몇 개 있어? 하나부터 여러 개까지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주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죠.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만 있으면 얘네들을 홑문장. 홑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2번 이상 있으면 겹문장. 겹문장은 다시 2가지로 나누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비슷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 당신이 답에 더 가까웠어. 그런데 아는 문장하고 이어진 문장. 그렇죠? 아는 문장은 뭘 아는 문장?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요렇게 5개 있고 그래 아까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요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지금 3번 문제에서의 이야기하는 건 요 중에 내가 너무 막 내렸나? 요 중에 부사절을 아는 문장 얘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을까? 아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문장 생긴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 주어 1과 서술어 1 사이에 살짝 주어 2와 서술어 2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게 만약 부사절이었다라고 하면 뒤에 오는 서술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용언, 동사,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생겨 있을 겁니다. 위로 올라갈게요. 제희는 주어, 참여한다, 서술어. 아무도 모른다,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안겨있고 아무도 모르게 참여한다, 참여한다를 꾸며주는 확실한 애의 부사절이다. 윗 문장에서 아무도 모르게는 단어가 아니라 주어인 아무도 서술어 모르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문장이지만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절이라고 하죠. 영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대절. I think that 하면 그 뒤로 뭐 나와? 주어 서술어 나오잖아. 그러면 절이지. 이 문장은 제이는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라는 문장에서 서술어 참여한다를 수식하여 어떻게 라는 의미를 더해주면서 수식된다. 이렇게 생긴 걸 부사절이라고 한다. 거저먹는 방법을 미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사절은요. 여기가 요 부분이 이, 니, 게, 도로, 뭐뭐서, 뭐뭐뭐뭐 해서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그것만 나와도 이미 답 나와. 끝났죠? 답은 2번. 됐을까? 선생님 너무 거저 드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일을 하기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가 시리도록
부사절. 이루겠다고 남이 한 말 따왔죠? 인용절. 마음이 따뜻한 뒤에 오는 사람이라는 체언을 꾸며주죠. 관형절. 어제 돌아온 사실 역시 또 체언 꾸며주고 있죠. 5번도 관형절. 그래서 답은 2번. 문법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빨간색으로만 외우세요 라고 해서 그것도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2학년 때 시험 범위인 것 같긴 하던데 요 훈민정음의 발음기관 그렇지 않나? 네. 훈민정음의 자음 기역부터 히읗까지 제자원리 글자를 만드는 원리를 탐구한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훈민정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 글자 5개를 만들고 1. 기본자의 획을 더하여 2. 더 세게 나는 가획자를 만듭니다. 각각의 기본자 가획자와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옛, 이응 이렇게 꼭지가 있어요. 리을, 얘 이름은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반치음. 각각 그느, 스와 소리나는 위치는 같지만 가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체자, 형체가 다른 글자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얘네 세 개는 소리나는 위치가 같다. 위치가 같다. 위치가 같다. 위치가 같다. 위치가 같다. 얘네들 글자는 기본 글자야.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면 가획자. 훈민정음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요? 나랑 말싸미. 둥귀게 봐라.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서. 이거지. 기본 글자. 중국과 달라. 세종 입장에서 중국 애들 걔네들 말 싫은데? 걔네 말 싫어. 거기에서 기역에다가 획을 하나 더 넣으면 크. 니은에 획을 더하면 드. 거기에 획을 또 더하면 트. 무에다 획을 더하면 부. 어쭙잖은 제 예상인데요. 이렇게 미음에다가 획을 이렇게 더해서 부. 획을 또 더해서 프.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면 글자가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뒤집어 주신 거 아닐까? 그냥 그 정도는 예상을 해보는 거지. 스에다가 획을 더 더하면 즈. 더 획을 더하면 츠. 이응에다가 획을 더하면 흐. 얘는 여린 히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보다 소리가 더 세. 느보다 세면 드. 드보다 세면 트. 무브프. 스즈츠. 으흐흐. 소리가 더 세질 거라고. 이 소리는 내가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알 수가 없네요. 한 400년 전에 살았으면 들어봤을 텐데. 이렇게. 아무튼 그렇답니다. 1번 크는 그의 가획을 한 거다. 예. 느르는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난다. 느르 전부 다 혀소리. 맞죠? 이체자 스는 시옷을 가획한 거다. 아니요. 가획은 여기에서 끝나. 여기서 끝나. 이체자 바로 위에 보세요. 가획에 만든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해놨으니까 3번이 틀린 말이지. 4번 흐는 가획자야. 흐 가획자야. 으보다 소리가 셀 겁니다. 오케이. 자음의 기본 글자 걔네 말 싫어 모양을 본떴습니다. 첫째 줄 발음기관의 모양을 상형한 걔네 말 싫어 5개. 그래서 답은 3번. 옆에 거 확인하러 갈게요. 단락 앞에 번호 매겨주세요. 나는 만약에 야구구단 하나 사면 보스턴 레드삭스.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노동자의 정신 그런 것들.
아무리 튤립이 귀하다 한들 알뿌리 하나에 45만 원 살 수 있을까? 그런 적 있어. 옛날 메추리알 하나가 달걀 한 꾸러미보다 더 비싸질 때 있을까? 있었어, 우리나라에. 둘 다 그렇다. 역사책을 보면은 1636년 네덜란드 튤립 알뿌리 하나의 값이 정말 그 수준으로 뛰어오른 적이 있다.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실제 50년대 말 메추리알 값이 그렇게 비쌌던 적이 있었다. 어떤 상황? 미친 상황. 정신 나간 거지. 이유가 있어. 사려는 사람이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조금만 있으면. 혹은 저거 무조건 돈 돼. 최소 따따야. 이러면 일단 사놓고 봐야지. 어떻게? 빚을 내서. 다 죽는 거야. 어떤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화살표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에 기초를 해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한다. 정보를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결정한다. 또 이렇게 화살표네. 똑같은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고 이 정보가 아주 틀린 것이 아닌 한 상품의 가격은 어느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튤립 알뿌리 하나의 값은 수선화 알뿌리 하나의 값과 비슷하고 메추리는 달걀 하나보다 쌀 거라고 짐작해도 무방하다. 굉장히 상식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나오겠죠.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거래 상대방은 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나 재산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뛰어오르는 현상이 있는데 투기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자주 사용되고 거품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왜 코인이 돈이 되는지 모르겠어. 일반적으로 거품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격이 물가가 오르니까 물건 가격은 오를 거예요. 근데 오르는데 어떻게 올라? 이렇게 올라. 이렇게 올라. 순식간에 뚝뚝뚝뚝. 이와 같은 내 주식도 이렇게 올라야 될 텐데. 그냥 넋두리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애초에 생긴 가격 상승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기대로 이어져서 투기 바람이 형성되는 겁니다. 잘 봐. 요 가격에 샀다가 이 가격에 판 사람이 있어. 벌써 2배지. 야, 2배 번 놈이 있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사람이 샀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2배 벌었어. 이거 돈이 되나 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도 사람들이 사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어느 순간 현타 오는 거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빨리 팔까? 누가 팔기 시작하면 진짜 아닌가 보네? 나도 팔고. 그러면 다시 시장이 그게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겠지. 다 죽는 거야.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라 그것을 미리 사둔 사람이 재미를 보았다라는 소문이 돌면 너도 나도 사려고 달라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 끝없이 뛰어오른다. 이 거품은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어. 언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질 때도 어떻게 해? 이렇게 떨어지나? 아니요.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져요. 한순간. 다 죽는 거야. 다음 페이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거품, 버블은 투기 대상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어디? 거품, 투기 대상이 되는 데서 나타납니다. 5의 1번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5의 1 이렇게 써놓고 5의 2번 거품이 터지면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됩니다. 맨 밑에 줄에 있죠? 터지면 심각한 위기가 됩니다. 5의 2번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의 목적이나 재산에 큰 차이가 없다면 거품이 일어납니다. 어디 있을까? 여기 거품이 일어납니다. 언제? 애해, 목적이나 재산 등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할 때 거품이 납니다. 나도 저놈들처럼 한번 벌어보자. 그래야 돼. 생긴다. 상품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준까지 오른 상상인 경우 매출 튤립 45만 원, 매출이할 하나 이만큼 오른 적이 실제로 있죠? 그러니까 5의 4번. 일반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들은 자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 바로 했잖아요.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 공급을 결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5의 5번도 맞는 얘기, 틀린 것 3번. 기역의 사례로 가장 유사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 기역 어디 있어요? 기역. 나는 맨날 못 찾냐. 이 같은 거품 뭐예요? 이렇게 비쌀 일이 없는데 너무 가격이 오른 거. 그거 찾으면 됩니다. 6번에 몇 번? 쟤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쟤 왜 이렇게 비싸? 저렇게까지 비쌀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유 없이 올랐지? 그걸로 돈 벌었디야. 사면 돈 버는겨? 이렇게 됐을까요? 네. 1번은 끝난 것 같아. 응? 작년이었냐? 반도체 그거 안 판다고 할 때 보통은 물건 사주는 사람이 됐어 니네 거 안 사다 써 이게 상식 아니냐? 그렇죠. 손님한테 나가라잖아. 그 집 단골 손님한테. 못 만들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살 수 있으니까 안 만들어서 그런데. 귀찮아서 사다 쓴 거지. 막말로 우리 집에 쌀이 없어 물이 안 나와 해 먹으려면 밥 해 먹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배달시켜 먹는 건데 이것도 지 아니면 내가 밥 굶을 줄 아나. 그런 것보다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역사에 대해서 반복하고 그것을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쓰잖아요. 얘네들은 반성이 없어. 정말 100년, 200년 봤었을 때 그런 반성이 없으면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싫은데 죄송해요. 생각해봅시다. 그래도 A가 등교하는 길에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횡단보도 건너는 걸 도와달라고 합니다. 지금 안 가면은 벌점 받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선택은 도와드립니까? 안 도와드려요? 좋아요. 그대는? 그래. 그냥 도와드린다고 해. 도와드려.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러한 상황을 도덕적 딜레마라고 한다. 둘 다 할 수 없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도와드린 게 옳은 것인가? 지각하지 않는 게 옳은 것인가? 개인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할 수가 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기준한다. 의무론적 관점에서, 목적론적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죠? 어떻게? 밑에 지문에 의무론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의무론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목적론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다. 목적론적 관점에도. 근데 지금 순간 네모세모 치는 순간에 의무론 행위 어쩌고, 의무론의 한계 어쩌고, 목적론의 어쩌고, 목적론의 한계 어쩌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시작합시다. 의무론적 관점. 그 행위는 해라. 도덕적 판단이 저렇게 할까 말까가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관점은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는 의무다.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에 주목을 했다. 할머니를 돕는 것이 옳은가? 네. 도와준다고 지각해서 벌금 받는데요. 그런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는 게 옳은가? 네. 가서 도와주어라. 이게 의무.
도덕 법칙은 언제나 타당하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왜라고 성립하지 않는다. 할머니를 도와주는 게 옳은가? 네. 왜요? 닥쳐. 묻지 마. 이거야.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법칙은 지켜야 한다. 이러한 의무론을 법칙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의무론에 한계가 있습니다. 두 개의 옳은 법칙이 충돌할 때 의무론적 관점에선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1번 철로에는 인부가 3명, 2번 철로에는 인부가 5명, 브레이크 고장난 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어디기로 선택해야 합니까? 3명을 살려야 합니까? 네. 그러면 일로 가야지. 3명을 살려야 합니까? 네. 도덕 그게 선한 거니까 법칙이니까. 5명을 살려야 하는가? 네. 그러면은 일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 일로 가야 되고 일로 가야 되는데 선택 못해. 의무론적 입장에서.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어떤 철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왜? 3명 생각하면 일로 가는 게 도덕이고 5명 생각하면 일로 가는 게 도덕이니까. 둘 다 도덕이니까. 그때는 버그 나는 거지. 목적론적 관점은 행복이나 쾌락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봤다. 너 이거 해서 행복해? 너 이거 해서 즐거워? 네. 그럼 해. 이 관점에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것이다. 경험을 통해 도덕을 얻을 수가 있다. 도덕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여야 한다. 지금 우리 넷이 행복도를 조사했더니 전부 다 50, 50, 50, 50 해가지고 200이야. 근데 내가 여러분 중에 한 명을 정말 뒤지게 패. 속 시원해. 내 기분이 100이 됐어. 맞아서 기분이 나쁘죠? 50이 됐어.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저 새끼 맞는 거 보니까 꼴보기 좋다? 하면서 기분이 80 좋아졌어. 너무 좋아서 100 좋아졌어. 어때? 아까 200보다 더 높아졌지? 그럼 나 때려도 돼. 오히려 때려야 돼. 왜? 그게 보다 많은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겁니다.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땐 결과를 고려해라. 목적론적 관점을 결과론이라고 합니다.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라도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1번 철로, 2번 철로, 3명 있고 5명 있어. 1번 철로를 선택하는 것이 목적론에서는 옳아. 왜? 더 많은 사람, 더 최대의 다 행복이니까. 근데 1번 철로에 가족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1번 가? 아니야. 나 1로 갈 거야. 여기 내 가족이 있어. 난 여기 500명 있어도 난 나라면 1로 갈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난 누구나 다 그런 선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목적론적 관점은 많은 예외를 허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입니까? 기준이 2개예요. 하나. 의무론, 목적론. 의무론의 특징, 의무론의 한계, 목적론의 특징, 목적론의 한계. 그것을 기차선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 7번의 답은 몇 번? 도덕법칙이라는 거 설명해 줄게. 그거에 대해선 기준이 2개가 있거든. 각각의 특징과 한계를 설명해 줄게. 기차를 예로 들어서. 답은 몇 번? 3번. 중심 대상의 개념을 밝히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8번 보러 갈게요. 목적론. 행복이나 쾌락을 주면 괜찮습니까? 네. 결과만 좋으면 됩니까? 네. 가능한 많은 행복 추구하면 됩니까? 네. 어떤 행위를 위한 결정은 행위 자체 아니요. 결정은 행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리는 겁니다. 4번 틀렸지. 목적론적의 한계는 뭡니까? 맨 밑에 줄. 예외가 너무 많습니다. 답은 4번. 9번. 오늘 요 한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기역, 니은에서 A에게 할 수 있는 말. 기역 누군데? 의무론, 니은, 목적론. 기역, 의무, 니은, 목적. 의무론자가 A한테 물어봅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릴까? 학교를 갈까? 의무론자가 얘기합니다.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행동하세요. 땡! 왜냐고? 기억나요? 아까 의무론에서 어딨어? 여기 있네. 왜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게 도덕법칙입니까? 네. 그러면 하세요. 이거지. 왜요? 질문하지 마. 그러니까 1번 틀리지. 2번 도덕법칙. 누가 보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의무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그게 의무니까요. 기업, 의무론자, 나중에 일어날 일보다, 나중에 일어날 일, 다른 말로 뭐, 결과. 보다 도덕을 지키려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동기, 의지가 중요하다. 목적론자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목적과 결과를 고려해서. 괜찮죠? 니은, 다른 사람도 기쁠 수 있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맞는 얘기지. 틀린 건 1번. 됐을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 12번 보러 갈게요. 제목은 최만식의 논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뒷페이지 봤더니 11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그러면 우리 보기 보러 가야지. 일제히 토지정책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은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해방 직후 토지의 소유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농민을 수탈하는 사회제도가 해방 후에도 변하지 않았어. 땅을 갖고 싶다라는 농민의 소망을 저버린 정부의 토지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자신만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식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정말 농민을 위한 것인가? 그렇다고 나라를 팔아먹고 개인의 생각만 중요하다고 봐도 되는가? 둘 다 안 된다고 본다라고 하는 최만식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해보죠. 한문덕은 빚을 갚고도 논을 더 구입할 수 있다라는 속셈으로 일본인 길천에게 자신의 논을 판다. 이거 자기의 의지대로 매매한 거예요. 하지만 길천이 일본인 땅값이 비싸지는 바람에 논을 더 구입하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세상은 항상 내 맘대로 되지 않지. 이리하여 한문덕은 논 7마지기로 겨우 빚 50냥을 갚고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손 싹싹 털고 남은 셈이었었다. 논 팔아서 빚 팔고 끝. 친구가 한문덕에게 얘기를 했다. 어쩌자고 논을 판단 말인가? 이제 두고 보게나. 뭘 두고 봐. 일인들이 다 쫓겨나면 그 땅 도로 내 것 될 테지 갈 데가 있던가? 쫓겨난 놈이 쫓겨갈 놈이 논을 사겠나? 저희 놈들이 천지 운수를 안다는가? 두고 보래도 그래. 한문덕이는 혼자 속으로 논이래야 단지 그것뿐인 것을 팔고 이제는 송곳 꽂을 땅도 없으니 정말 땅 한 평도 없으니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이냐 하고 심히 후회하여 마지 아니하였다. 후회했다. 그러면서도 남들에게는 그렇게 배포 있게 장담을 땅땅했다. 얼마만 더 버티면 그 땅 다시 내 손에 돌아와. 한문덕은 장차에 1인들이 쫓기어 가리라는 것을 확언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따라서 자신도 없지. 그는 오직 논을 판 명예롭지 못함과 어리석음을 싸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그런 힛떠운 소리를 옆에 단어 뜻이지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 따릅니다. 한문덕이 1인들이 다 쫓겨가면 그 논이 제 것이 될 터이라 논을 팔았다고 한더라도 그 소문이 한입두입 퍼지자 듣는 사람마다 그의 힛떠움을 혹은 실없음을 웃었다. 왜? 지가 팔아놓고 돈 받아서 팔아놓고 그걸 나중에 내 거라고 그런다고?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네 논 팔았다면서? 팔았지. 어째서? 돈이 좀 아쉬워서. 돈이 아쉽다고 논을 팔고서 어떡하자고. 1인들이 다 쫓겨가면 그 논이 도로 내 것이 되지 갈 데가 있나? 1인들이 쫓겨간다든가? 그럼 100년을 살까? 또 누구는 수작을 불려서 1인들이 쫓겨난다지 한다 치면 그럼 언제쯤 쫓겨가는고? 아이고 요맹쥐야 허풍선이야 우리나라 상감님 임금님 나라님도 쫓아내고 지들이 왕노릇을 하는데 쫓겨가? 자넨 그럼 1인들이 안 쫓겨가고 영영 그대로 있으면 좋을 건 뭔가?
좋기야 할 말이 일러 못하겠냐만 우리 좋은 대로 세상이 그렇게 일이 되어 주는가? 그래도 이제 내 말을 잃을 때가 오나니 일인들이 쫓겨날 때가 올 것이다. 괜히 논 팔고서 할 말 없으면 그냥 잠자코 가만히나 있어요. 내 논 내가 팔아먹는데 죄질 일이 있나? 아유, 그걸 누가 죄라고 하나? 길천이한테 논 팔아먹은 놈이 한문덕이 하나뿐인가? 누가 논 파는 걸 나무래? 되도 않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그게 희뜬 장담인지 아닌지 두고 보잔 말이야. 이로부터 한문덕은 그로 인하여 마을과 인근에서 아주 호가 소문이 났고 어느 결el인지 한문덕이에 대한 속담까지 되었다. 뒤에 문제 일단 보러 갈게요. 한문덕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 겁니다. 한문덕이에 대한 내용, 속담으로 하자라고 하면은 언제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짓게 될 게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짓거라고 장담하고 있죠? 답은 4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시작해놓고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을 비꼬는 속담. 12번에 4번. 앞으로 본문 다시 넘어올게요. 독립을 했어요. 1인들 길천이까지 도망을 갔죠. 아싸 내 땅 이러고 있던 차에 얘기를 듣습니다. 그건 나라에서 싹 다 가져간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팔 거래 땅을. 한생원은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 쫓겨나간다. 여기 중략 부분에서는 나라의 토지 정책이 발표가 되는데 1인들의 땅을 회수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다. 그래, 1인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걸 백성들 보고 돈을 내고 사라고 한다고 했다면서? 아직 자세한 건 모르겠어도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울 거라고 하던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딨어? 그래, 누가 그렇게 마련했는데? 나라에서 그랬겠죠. 나라? 우리 조선 나라요. 나라가 다 말라 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뭐 해준 게 있어? 이번엔 1인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지들이 팔아먹으려 들어. 그게 나라야? 1인의 재산이 우리나라 조선의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당연? 그렇죠. 가만두면 저절로 백성의 것이 될걸. 나라 명색이 가만히 앉았다 어디서 튀어나와서 뺏어서 팔아먹어. 그따위 행사가 어딨어? 한생원은 그 논이랑 저기 맷갓에 저기 나무 못하는 그 산에 길천이한테 돈 받고 파셨으니까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생원인가요? 엄청 상식적인 얘기지.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으니까 도로 내 것이 돼야지. 무슨 말이야? 그걸 무슨 탁에 나라가 뺏으려고 그러더라. 한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겁니다. 둘러들대기 잘 들어네. 공동묘지 가라. 핑계 없는 무덤이 있어. 저 병신년에 원수놈이 우리 논 12마지기 뺏어나갈 때도 핑계 다 있더라고. 옛날엔 나란 놈들이 그냥 다 땅 빼앗아 가더만. 아유 좌우간 아직 그렇게 지레 염려하실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으면 나라에서 다 억울하지 않게 처단하겠죠. 일 없어. 나 오늘부터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야. 이씨 36년도 나라 없이 나라 사는데 아니 글쎄 나라가 있으면 백성들한테 뭐 좀 고마운 노릇을 해줘야 백성도 나라 믿고 나라에다 마음 붙이지. 독립됐다고 그걸 고작 백성이 차지할 땅을 뺏어서 팔아먹는 게 나라야? 혼잣말로 독립이 됐다고 내 만세 안 부르길 잘했어. 어차피 나한테 이득도 안 되는 거. 10번 문제 확인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소설 나오면 일단 확인해야 될 거는 뭐다? 시점, 소설의 구성, 표현 방식,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여기는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나라는 사람 등장하지 않죠? 3인칭. 사람의 속마음 전부 다 알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 답은 몇 번? 3번. 옆에 11번 문제 확인하도록 할게요. 길천이는 한문덕에, 그러니까 보기 읽었으니까 바로 갈게요.
길천은 한문덕이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다라는 점에서 길천이는 토지 강제로 빼앗아가지 않았어. 돈 주고 사갔죠. X. 해방 후에도 토지의 소유주가 길천이라고 생각한다? 구장은 정부의 토지 정책을 비판한다? 아니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인 거지. 탈락. 한문덕의 친구는 논을 파는 한문덕을 옹호한다? 아니야. 야, 왜 팔았어 이 멍청아. 얘기했죠. X. 자신이 판 논을 다시 구입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토지 정책을 지지한다? 구입할 거 아니에요. 그냥 달라고 우기고 있는 거잖아. X. 답은 5번이겠네? 해방 후 만세를 부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독립의 역사적 의미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 수고하셨습니다.